A가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시다. 만약 B라는 n 곱하기 n 행렬이 있어서 A 곱하기 B 그리고 B 곱하기 A가 단위 행렬이 된다면 이러한 B를 A의 역행렬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A가 2 곱하기 2 행렬이라 합시다. 그리고 그 원소는 이와 같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A의 역행렬은 어떤 행렬일까요? A의 역행렬 B가 있어서 원소는 이와 같다고 해봅시다. 이제 두 행렬의 곱을 생각해봅시다. B가 A의 역행렬이라는 가정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단위 행렬이 될 것입니다. 원소 ABCD로 이루어진 행렬 A와 A', B', C', D'으로 이루어진 행렬 B를 곱해서 1, 0, 0, 1과 같은 단위 행렬이 나왔으므로 이와 같이 4개의 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렬 B의 1행 1열의 원소 A'을 구하기 위해서 1번식에다 3번식에 마이너스 D분의 B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A-D분의 BC A'은 1이 됩니다. 앞에 분모를 통분하면 D분의 AD-BC A'이 됩니다. 결국 A'은 AD-BC분의 D가 됩니다. 같은 식으로 다른 원소 B', C', D'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즉 행렬 B는 이런 행렬이 되고 공통 분모를 빼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A의 역행렬이 맞는지 이렇게 검산을 해보면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역행렬이 될 수 있는 행렬은 B가 유일할까요? 만약 C라는 또 다른 행렬이 존재해서 AC가 단위 행렬이라 합시다. 그 결과의 양변에 기존의 A의 역행렬 B를 왼쪽에 이렇게 곱해줍시다. 좌변에서 B는 A의 역행렬이므로 BA가 단위 행렬이 됩니다. 단위 행렬의 곱은 행렬을 그대로 출력하므로 결국 C와 B는 같은 행렬이 됩니다. 즉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그 역행렬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A의 역행렬은 항상 존재할까요? 우리는 주어진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하여 역행렬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 말이죠. 다시 말해 주어진 행렬에 대하여 AD-BC가 0이라면 그 행렬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AD-BC가 0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형태의 행렬의 존재를 문제없이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역행렬의 성질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렬 역행렬은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AB-BC가 0이 아닌 것은 주어진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처럼 AD-BC라는 식은 주어진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이고 이를 행렬식이라 부릅니다. A의 행렬식을 이와 같이 표기합니다. 영어로 determinant라고 합니다. 행렬식은 주어진 행렬에 대하여 실수 하나를 출력하는 일종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2 곱하기 2 행렬의 특수한 경우를 넘어서 행렬식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선형대수학의 여러 핵심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함수 f가 벡터 공간의 원소 v를 입력받아 실수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f가 두 벡터 v와 w의 합을 입력받았을 때 그 출력이 각 벡터에 대한 함수의 출력의 합과 같고 또 f가 스칼라 a를 v에 곱한 벡터를 입력받았을 때 그 출력이 스칼라 a와 벡터 v에 대한 함수의 출력을 곱한 것과 같은 경우 f를 리니어 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f를 두고 선형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확장시켜서 만약 f가 k개의 벡터 공간으로부터 한 개씩의 벡터, 총 k개의 벡터를 입력받아서 하나의 실수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입력받은 벡터 중 하나가 이렇게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될 경우 함수의 출력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입력받은 벡터 중 하나가 이렇게 스칼라와 벡터의 곱으로 표현될 경우 그 스칼라가 이와 같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f를 k-리니어 폼이라고 합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멀티리니어 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f가 다중 선형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벡터 공간 A1부터 VK까지가 동일한 벡터 공간 V일 경우 F를 V 위에 K 리니어 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K가 2인 경우 F를 바이리니어 폼이라고 합니다.
다중선형성을 가진 함수의 예로 두 벡터의 내적을 들 수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를 입력받아서 하나의 실수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는 벡터의 내적이 이와 같이 두 벡터의 각 원소들의 곱을 합친 형태라는 것을 보았을 때 벡터 공간의 성질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벡터 공간 V에서의 벡터의 내적은 바이리니어 폼입니다. 이제 교대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F가 벡터 공간 V 위에 K-리니어 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는 K개의 벡터를 입력받아 하나의 실수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F가 입력받은 벡터들 중에 이렇게 동일한 두 벡터가 있을 경우 그 출력이 0이 되는 성질을 가졌다면 F를 alternating K-리니어 폼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경우 F가 교대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F가 얼터네이팅 K-리니어 폼인 경우에 가지는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만약 F가 이와 같이 벡터들을 입력받았는데 그 안에 두 벡터의 입력 순서를 서로 뒤바꾸면 이처럼 함수 출력값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성질입니다. K가 2인 경우를 가지고 이 성질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F가 alternating bilinear 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F에 V 플러스 W라는 동일한 두 벡터를 입력시켜 봅시다. 그러면 F의 교대성에 의해서 그 값은 0입니다. 그리고 F의 다중선형성에 의해서 앞에 원소의 합을 이와 같이 분리시킬 수 있고 또 뒤의 원소의 합을 이와 같이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F의 VV와 F의 WW는 동일한 두 벡터를 입력받았으므로 F의 교대성에 의해서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항이 남고 이 두 항의 합은 0입니다. 따라서 F의 VW는 마이너스 F의 WV입니다. 이렇게 입력한 벡터들 중 두 벡터의 순서를 뒤바꾸면 함수 출력값의 부호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선형결합, 선형독립, 그리고 기저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선형결합의 예를 들기 위해서 3,4라는 2차원 실수 벡터 공간의 원소를 생각해 봅시다. 이 원소는 3 곱하기 1,0 플러스 4 곱하기 0,1과 같이 스칼라와 벡터의 곱으로 이루어진 두 항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벡터를 각각 어떤 스칼라와 곱하여 합하는 것을 선형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3,4라는 벡터는 1,0과 0,1 두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선형독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K차원의 벡터 공간 V에서 V1부터 Vn까지 총 n개의 벡터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만약 C1부터 Cn까지 적당한 실수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V1부터 Vn까지 벡터를 선형결합했을 때 0벡터가 되는데, 여기서 C1부터 Cn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0이 아닌 경우 V1부터 Vn까지 벡터들의 모임을 두고 선형 종속이라 합니다. 선형 종속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 선형 종속이라면 C1부터 Cn 중 실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 중 하나를 C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C1 곱하기 V1 이외에 다른 모든 항을 우변으로 옮겨서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C1으로 나누면 이렇게 V1을 다른 모든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V1이 다른 벡터들과 독립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종속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V1부터 Vn까지 벡터들의 모임이 선형 종속이 아닌 경우 이들을 선형 독립이라 합니다. V1부터 Vn 벡터들이 선형 독립인 경우 이들을 선형 결합했을 때 그 결과가 0벡터가 된다면 실수 C1부터 Cn은 모두 0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차원 벡터 공간에서 차원의 수와 동일하게 n개의 벡터를 뽑았는데 이들이 선형 독립인 경우 이들의 모임을 벡터 공간 V의 기저라고 부릅니다. 기저가 가지는 특징은 V의 어떤 원소라도 기저를 구성하는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실수 벡터 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이 공간은 2차원이므로 두 개의 선형 독립인 벡터를 뽑으면 이들이
기저가 됩니다. 2차원 실수 벡터 공간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저는 1,0과 0,1이라는 두 벡터로 이루어진 기저입니다. 이처럼 기저를 구성하는 각 벡터가 원소 중 어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기저를 표준 기저라 합니다. 표준 기저의 각 원소 벡터는 이와 같이 E1, E2와 같이 부릅니다. 벡터의 몇 번째 원소가 1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저의 두 벡터를 가지고 R2의 어떤 원소 C1, C2라도 C1 곱하기 E1 플러스 C2 곱하기 E2와 같이 E1과 E2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그마 기호를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단순한 개념인 열 벡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만약 행열 V가 m 곱하기 1과 같이 한 개의 열을 가진 행열일 경우 이를 열 벡터라고 합니다. 이제 A라는 일반적인 형태의 m 곱하기 n 행열을 생각해 봅시다. 이 행열은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각 열에 따라 열 벡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열을 구성하는 열 벡터를 A1, 두 번째 열을 구성하는 열 벡터를 A2, 이런 식으로 AN까지 명명하면 행열 A는 이러한 열 벡터들을 나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단위 행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단위 행열 또한 이렇게 열 벡터의 모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열 벡터는 벡터의 원소 중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되어 있는 표준 기저의 원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 벡터는 E1, 두 번째 열 벡터는 E2, 그리고 마지막 열 벡터는 EN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단위 행열은 표준 기저의 벡터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행열입니다. 여기까지가 행열식의 일반적인 정의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이었습니다. n 곱하기 n 행열 a를 입력받는 함수 f를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 f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f에 a를 입력한다는 것은 행열 a를 구성하는 n개의 열 벡터들을 입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출력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수 f에 단위 행열을 입력하면 앞서 말한 대로 표준 기저를 열 벡터의 형태로 순서대로 입력한 것과 같고 이에 대한 출력은 1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 f는 alternating and linear 폼입니다. 이는 곧 f가 다중 선형성과 교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들로부터 우리는 함수 f가 유일하게 결정되고 이것이 곧 행열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함수가 행열에 대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살펴봅시다. f에 n 곱하기 n 행열 a를 입력하면 어떤 출력이 나올지 생각해 봅시다. 이는 곧 f에 a를 구성하고 있는 열 벡터들을 순서대로 입력한 것과 같습니다. 각 열 벡터를 풀어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열 벡터의 각 원소들이 원래 행열 a에서 몇 행 몇 열에 위치하던 것인지 콤마와 함께 첨자를 붙여서 나타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열 벡터를 보면 사실 이런 식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벡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결합을 구성하는 각 벡터는 원소들 중 하나만 1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되어 있는 표준 기저의 벡터들입니다. 즉 열 벡터 A1은 표준 기저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원소, 행에 대한 첨자를 가리키는 시그마의 변수로 I1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열 벡터 A1에 관한 것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A2는 이렇게 표현되고 AN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표현을 함수의 입력에 대입시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f가 alternating and linear 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f는 다중 선형성을 가지므로 여기 안에 시그마 기호와 표준 기저에 곱해진 스칼라 값들은 함수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n이 2인 단순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함수 f에 입력될 행열 a는 2 곱하기 2 행열입니다. FA는 F가 A를 구성하고 있는 두 열 벡터를 입력받은 것입니다. 열 벡터를 풀어서 쓰면 이와 같을 것이고 이들 벡터가 표준 기저를 구성하는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F는 다중 선형성을 가진 함수이므로 함수의 첫 번째 입력 내부의 합을 함수 바깥으로 분리해 봅시다. 여기서 편의상 함수의 두 번째 입력 부분은 스타로 간략하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F의 출력은 이와 같이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 내부에서 표준 기저의 벡터에 곱해진 스칼라들도 F의 다중 선형성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이 두 합을 시그마 기호로 묶어줄 수가 있는데 시그마 기호의 변수로 이들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색깔이 같은 것끼리 시그마 변수의 값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제 이 스타 부분을 다시 제대로 써줍시다. 역시 f의 다중 선형성을 고려해서 이제 두 번째 입력 부분의 선형 결합 부분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함수 바깥으로 분리해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합을 시그마 기호로 묶어줍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시그마 기호의 변수가 가르쳐야 될 부분을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스칼라인 a i1, 1은 두 번째 시그마 기호의 변수 i2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함수 fa의 출력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기에 a 값들은 f에 입력된 행렬 a로부터 온 값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곱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 f의 값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값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기호를 전개했을 때 두 변수 i1, i2 값에 따라서 어떤 f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펼쳐봅시다. 이렇게 네 가지 f 값들이 나오죠. f가 처음에 alternating and linear form이라고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합시다. 그러면 f는 교대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의 입력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표준기저 벡터들이 중복이 없이 f에 입력된 두 가지 경우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f에 부여한 조건들 중에서 f에 i를 입력한 경우, 다시 말해 표준기저 벡터들을 순서대로 입력한 경우에는 그 출력이 1이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f의 e1, e2는 그 값이 1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 f가 교대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성질을 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f의 vw와 같이 두 벡터를 입력받았을 때 그 입력 벡터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에는 부호가 이와 같이 반대가 된다는 성질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f의 e2, e1는 f의 e1, e2의 부호를 반대로 한 것, 즉 -1이 됩니다. 이제 fa의 실제 값을 계산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제 시그마 기호를 전개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 결과는 a의 1,1 곱하기 a의 2,2 곱하기 f의 e1, e2 플러스 a의 2,1 곱하기 a의 1,2 곱하기 f의 e2, e1 이것은 1이고 이것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뭔가 친숙한 형태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행렬 a의 원소를 a, b, c, d라고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여기 a 값들의 행과 열을 생각해서 기호를 대입시키면 AD-BC가 되고 이는 영상의 초반부에서 알게 된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의 계산 방법과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함수 f는 적어도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는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출력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a가 2 곱하기 2 행렬일 때 그 출력이 이와 같이 전개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행렬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실제 출력값을 어떻게 계산할지 살펴볼까요? 일단 이 부분은 주어진 행렬의 원소들로부터 오는 값들이므로 역시 그 값을 곱하는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시그마 변수의 조합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전개해 봅시다. 단 시그마 변수의 값들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i1, i2, i3가 모두 1이면 f에 e1, e1, e1을 입력시킨 그 출력값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f의 교대성에 의해서 입력된 벡터에 중복이 있을 경우 그 출력이 0이 되므로 이런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수만을 고려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각 함수의 출력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은 f의 i, 즉 표준기저 벡터를 순서대로 입력했을 때 그 출력이 1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알아내야 하는데요. 앞서 행렬이 2 곱하기 2일 때 접근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f의 교대성을 이용합니다. 즉 입력 벡터의 순서를 맞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먼저 f의 e1, e3, e2의 값이 궁금합니다. e1, e3, e2라는 입력 벡터의 순서를 봅시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출력에 대한 입력 순서 E1, E2, E3에서 E2와 E3를 뒤바꾼 것입니다. 이러면 F의 교대성에 의해서 그 부호가 반대인 출력이 나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값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순서 E2, E3, E1을 봅시다. 이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순서에서 첫 번째 원소와 세 번째 원소의 입력 순서를 뒤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출력과 대비해서 부호가 또 반대로 뒤집힐 것입니다.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그런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E2, E1, E3를 봅시다. 이 순서는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순서에서 두 번째 원소와 세 번째 원소의 순서를 뒤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함수의 출력은 -1을 한 번 더 곱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나머지도 같은 접근 방법으로 모두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들 함수의 출력들은 모두 f의 E1, E2, E3를 공유하고 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의 차이만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부호는 f에 입력된 표준 기저 벡터의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표준 기저 벡터의 순서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f의 E1, E2, E3를 순서대로 입력하는 상황을 축약해서 그냥 1, 2, 3이라고 표현합시다. 나머지 입력 순서들도 모두 축약해서 표기하면 이렇게 총 6개의 순서가 표현됩니다. 이처럼 주어진 원소를 배열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진 모임의 일종을 치환군이라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소개할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정리해보면 먼저 치환군의 각 원소는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환 내에서의 원소의 순서를 한번 뒤바꾼 것을 전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 2, 3에서 2와 3을 전치하면 1, 3, 2가 됩니다. 그리고 치환군의 원소는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짝치환과 홀치환입니다. 이는 원래의 순서 1, 2, 3을 몇 번 전치해야 각 치환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서 그것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나눈 것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치환 1, 3, 2는 1, 2, 3을 한 번, 즉 홀수번 전치해야 얻을 수 있으므로 홀치환입니다. 그러면 2, 3, 1이 짝치환인지 홀치환인지 생각해 볼까요? 1, 2, 3을 한 번만 전치해서는 2, 3, 1이 될 수 없습니다. 1, 2, 3을 먼저 한 번 전치해서 2, 1, 3을 얻어낸 다음 또 한 번 전치해야 2, 3,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두 번 전치해서 얻어냈으므로 2, 3, 1은 짝치환입니다. 마지막으로 1, 2, 3은 무슨 치환일까요? 1, 2, 3이 1, 2, 3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치 횟수는 0번이므로 짝치환이 됩니다. 여기까지 치환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f 함수의 표준 기저를 입력했을 때의 출력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f의 표준 기저 벡터들을 중복 없이 서로 다른 순서로 입력했을 때 그 출력은 f의 E1, E2, E3를 순서대로 입력한 것과 부호만 차이가 납니다. 이는 f의 교대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일단 f의 E1, E2, E3가 1이고 거기서 순서를 한번 뒤바꾼 f의 E1, E3, E2는 -1을 한번 곱해서 -1이 되고 거기서 순서를 한번 또 뒤바꾸면 -1을 또 곱해서 1이 되고 거기서 순서를 한번 더 뒤바꾸면 -1을 또 곱해서 -1이 되고 곱에 대한 음수의 성질에 의해서 짝수번 제곱하면 1이 되고 홀수번 제곱하면 -1이 되네요. 짝수와 홀수를 얘기하니 앞에서 얘기한 짝치환과 홀치환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1을 짝수번 제곱했다는 것은 f에 입력하는 표준 기저 벡터의 순서가 짝수번 뒤바뀌었다는 뜻이고 곧 해당 순서가 짝치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을 홀수번 제곱했다는 것은 그 순서가 홀치환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1의 경우는 -1의 0제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짝수번 제곱한 것, 즉 짝치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sign이라는 함수를 정의해 봅시다. sign은 순서를 나타내는 수, 즉 치환을 입력받아서 해당 치환이 짝치환이면 1을, 홀치환이면 -1을 출력합니다. 이 sign을 이용해서 함수 f의 출력값을 다시 나열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v1, v2, vn까지 서로 중복되지 않은 n개의 벡터가 있고 이들을 함수 f의 어떠한 순서로 즉 v의 i1, v의 i2, v의 in과 같이 이 벡터들을 입력할 경우 그 값은 이들 순서에 대한 사인 값, 즉 sin i1, i2, in 곱하기 v1부터 vn까지 순서대로 입력한 경우의 함수값을 곱해주면 그 결과가 같아집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제 3 곱하기 3 행렬에 대한 함수 f의 출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3개의 시그마 기호로 표기했던 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그마 표현을 생각합시다. 이는 i1, i2, i3가 1부터 3까지의 값을 갖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만 합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수가 i1부터 in까지 주어졌을 때 이런 시그마 표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제 시그마 표현을 대체시키고 그리고 함수 f 부분을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대체시킨 다음 이는 부호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므로 앞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인 함수 f에 e1, e2, e3를 입력한 것은 1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a가 n 곱하기 n 행렬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n 곱하기 n 행렬의 행렬식입니다. 행렬식의 일반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행렬식이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이런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a가 2 곱하기 2 행렬일 경우 행렬식이 a의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알려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정의된 행렬식은 일반적으로 모든 n 곱하기 n 행렬에 대하여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함수 f라고 썼던 것을 determinant a, 즉 a의 행렬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지 살펴봅시다. 만약 determinant a, 즉 a의 행렬식이 0이 아닌 것은 a를 구성하는 열벡터 집합 a1부터 an이 선형 독립인 것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증명해봅시다. 일단 열벡터 집합이 선형 종속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적당한 실수들 C1부터 Cn이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0이 아닌데 이들을 이용한 A1부터 AN까지의 선형 결합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선형 종속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만약 여기서 0이 아닌 실수가 C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열벡터 A1은 이와 같이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인 마이너스 C분의 1을 앞으로 빼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디터미넌트 A를 구해봅시다. 이는 디터미넌트에 A를 구성하는 열벡터들을 입력한 것과 같고 A1은 위와 같은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디터미넌트 A는 최초에 정했던 함수의 조건에 따라서 다중 선형성을 가지는 함수이므로 여기 첫 번째 입력 원소에 곱해진 스칼라 마이너스 C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선형 결합된 이 부분도 분리될 수 있고 스칼라들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시그마 기호로 한 번에 정리합시다. 시그마 변수 i가 2부터 n까지 변하는 변수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i가 2일 때는 디터미넌트 내부의 입력 벡터 중에서 이 첫 번째 원소가 a2가 되고 이는 두 번째 입력 벡터인 a와 중복인데 디터미넌트는 최초에 정한 조건에 따라서 교대성을 가지므로 함수값이 0이 됩니다. i가 3일 때는 첫 번째 ai가 a3가 되는데 이는 세 번째 입력 벡터인 a3와 중복이어서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이렇게 i가 n일 때까지 모든 경우에 첫 번째 입력 벡터는 반드시 어떤 다른 위치의 벡터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들을 모두 합친 값은 0이 됩니다. 지금 증명한 것은 a1부터 an까지 열벡터 집합이 선형 종속이면 디터미넌트 a는 0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우도 참이 되므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열벡터 집합 a1부터 an은 선형 독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인 명제도 참일까요? 즉 a1부터 an 열벡터 집합이 선형 독립이면 디터미넌트 a는 0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는 행렬곱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a가 n 곱하기 n 행렬이고 x를 n차원 실수 벡터 공간의 벡터라고 합시다. 그리고 x를 이런 형태의 열벡터로 나타내기로 합시다. a와 x의 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행렬 a는 n 곱하기 n이고 x는 n 곱하기 1 형태이므로 행렬 곱의 결과는 x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n 곱하기 1이 되어 n차원 실수 벡터 공간의 원소가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즉 n차원 실수 벡터 x 앞에 행렬 a를 곱하는 것은 n차원 실수 벡터를 입력해서 n차원 실수 벡터를 출력하는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의 열벡터 a1부터 an 집합이 선형 독립일 경우 ax는 rn에서 rn으로의 전단사 함수가 됩니다. 이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벡터의 행렬을 곱하는 연산은 선형성이 있어서 벡터의 합에 대해서
행렬 A의 곱이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고 벡터에 대한 스칼라 곱은 행렬 곱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형성을 가지는 함수를 선형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어떤 함수가 Rn에서 Rm으로의 선형 사상이면 반드시 어떤 m 곱하기 n 행렬이 있어서 fx를 a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실에 대한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으로 행렬의 표준 기저 벡터를 곱하는 경우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A에 이 원을 곱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A는 이러한 열 벡터의 나열이고 이 원은 첫 번째 원소만 1이고 나머진 모두 0입니다. 행렬 곱의 연산 방법을 생각해 보면 그 결과는 A1이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행렬 A에 이 i를 곱하면 AI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인지하고 A의 열 벡터 집합이 선형 독립이면 함수 AX가 전단사임을 증명해 봅시다. 먼저 전사임을 증명합니다. 치역 Rn의 임의의 원소 y에 대하여 적당한 정의역 Rn의 원소 x가 있어서 ax가 y가 됨을 보이면 됩니다. 열벡터 집합 a1부터 an 집합은 선형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속해 있는 Rn의 차원이 n인데 열벡터 집합을 구성하는 벡터의 수가 2와 일치하므로 이 열벡터 집합은 Rn의 기저가 됩니다. y는 Rn의 원소이므로 이와 같이 기저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A의 이 i는 AI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행렬 곱은 선형성이 있다는 사실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렬 곱 앞에 곱해진 스칼라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곱의 선형성에 의해서 이들을 모두 A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Y를 만들기 위해 A에 곱할 적당한 벡터를 여기 찾았습니다. 이 선형 결합의 결과가 곧 우리가 찾는 x가 됩니다. 따라서 행렬곱 ax는 Rn에서 Rn으로의 전사함수가 됩니다. 이제 ax가 Rn에서 Rn으로의 단사함수임을 보입시다. 단사함수임을 보이는 방법은 두 함수의 출력 ax1과 a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는 결론을 이끌면 됩니다. 두 출력이 같으므로 둘을 빼면 이와 같이 0벡터가 나올 것입니다. 행렬 곱의 선형성에 의해 이렇게 a로 묶을 수 있습니다. x1-x2도 결국 벡터이므로 이를 x라 합시다. 그리고 x는 표준 기저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 x1-x2는 ax와 같고 이는 a의 표준 기저 벡터들을 선형 결합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행렬 곱의 선형성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전개되고 a의 이 i가 AI라는 점을 이용하면 결국 이는 A1부터 AN까지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0이라고 했습니다. 열벡터 집합 A1부터 AN이 선형 독립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들의 선형 결합이 0이 되려면 C1부터 CN이 모두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x1-x2가 0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x1과 x2는 같습니다. 따라서 ax는 Rn에서 Rn으로의 단사함수이고 앞에서 전사함수임을 보였으므로 곧 ax는 Rn에서 Rn으로의 전단사함수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이려고 했던 걸까요?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열벡터 집합 a1부터 an 집합이 선형 독립임을 보였는데 그 반대 방향도 성립하는지 알기 위해서 행렬 곱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반대 방향을 증명해 봅시다. 열벡터 집합이 선형 독립이라 합시다. 앞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행렬 곱 AX는 Rn에서 Rn으로의 전단사 함수입니다. 이는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이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한 역함수를 알파라 할 때 이렇게 함수의 결과에 알파를 적용하면 입력값이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앞에서 행렬곱은 선형 사상이라는 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형 사상의 역함수는 마찬가지로 선형 사상일까요? A에 x1 플러스 x2에 알파를 적용해 봅시다. 이는 A를 캔슬하여 x1 플러스 x2를 출력할 것입니다. 이는 알파를 AX1과 AX2에 적용하여 합한 결과와 같습니다. 또 A에 AX에 알파를 적용해 봅시다. 이는
AX가 되는데 이것은 또한 A와 AX에 알파를 적용한 결과와 같습니다. 이처럼 선형사상의 역함수인 알파 또한 선형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함수가 선형사상이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행렬이 존재함을 얘기했습니다. 즉 어떤 B가 존재해서 알파의 X는 BX와 같습니다. 행렬 B를 이용해서 알파의 AX를 다시 써보면 B의 AX가 되고 그 결과는 X가 됩니다. 행렬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여 BA가 묶이고 거기에 X를 곱하면 그 결과가 X가 됩니다. X에 행렬 곱을 적용했는데 X가 그대로 출력된다는 것은 곱해진 행렬이 단위 행렬임을 의미합니다. 즉 BA는 I입니다. 또 B와 A는 역함수 관계에 있으므로 이렇게 X에 B를 먼저 적용한 뒤에 A를 적용해도 그 결과는 서로가 상쇄되어 X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AB 또한 I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두 사실을 조합하면 B는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를 상기합시다. 우리는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해당 행렬의 열벡터 집합이 선형 독립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제 그 반대 방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열벡터 집합이 선형 독립이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A와 B가 모두 n 곱하기 n 행렬일 때 두 행렬에 대한 행렬식의 곱은 두 행렬을 곱한 행렬에 대한 행렬식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인지하고 A와 A의 역행렬에 대한 행렬식의 곱을 생각해 봅시다. 위의 사실에 따라서 이는 A와 A의 역행렬을 곱한 행렬의 행렬식과 같고 이는 곧 단위 행렬의 행렬식이 됩니다. 행렬식 함수의 조건에 따라 이 값은 1입니다. 두 수를 곱해서 0이 아닌 수가 나왔으므로 디터미넌트 A는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것은 해당 행렬의 열벡터 집합이 선형 독립인 것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행렬식의 이러한 성질을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A와 B를 열벡터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행렬의 곱을 생각해보면 그 결과 행렬은 이런 열벡터의 나열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열벡터를 살펴보면 이런 형태의 곱이 되고 이는 이러한 형태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행렬의 곱에 대한 행렬식을 생각해봅시다. 이는 이렇게 열벡터들을 입력시킨 것과 같고 각 열벡터는 이러한 선형 결합입니다. 행렬식의 다중선형성에 의해서 이 부분을 분리하고 스칼라들을 앞으로 빼내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입력들에 대해서 같은 작업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여기 디터미넌트 부분을 보면 입력 벡터에 이런 식의 중복이 있으면 해당 입력들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그마 기호에 의한 변수들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이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인 함수를 통해서 그 값을 표현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값은 A의 열벡터를 순서대로 입력한 것에 행렬식의 I1부터 IN까지의 순서를 가지고 짝치환인지 홀치환인지에 따라서 그 부호를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디터미넌트 A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 디터미넌트 B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디터미넌트 A, B는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